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인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예, 취임 80여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140분간 이어졌던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일단 네 분께 한 문장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외신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120점 주는 그런 평가가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거꾸로 50점짜리 정상회담. 50점. 예. 네. 왜냐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지?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50점 이상을 주기 힘든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점수보다는 치밀한 실용 외교로 역대급 재난을 막았다. 예. 보통의 협상은 우리 김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51대 49의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예. 주고받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전 세계는 미국의 거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얻어냈냐 하는 것보다는 뭘 막아냈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의 매복을 잘 넘겼고 두 대통령 사이의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냈고 이건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상 안정화 그리고 동맹 현대화 그리고 산업 혁신 모든 분야에서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한 한국의 도전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회담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보면은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 좋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칭찬을 계속 이어갔는데 일각에선 칭찬 외교였다. 성공했다. 그런 평가도 있지만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니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건희 의원님께부터 먼저 그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저자세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맞춤형으로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이제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원하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도 끌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라면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가령 그러니까 그런 말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비공식 그러니까 오찬 회담에 들어갔을 때 그건 비공개니까 거기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얻어내고 싶은 것 아니면 우리 김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방어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좋은 분위기에서 점심을 했다 뭐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3박 6일이라고 하는 일정을만 보더라도 굉장히 숨가쁘고
정말 절박한 그런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역대급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출범한 지 80일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 정도의 무게가 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이제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보시면은 트럼프 월드, 그다음에 골프, 예. 그리고 뭐 피스메이커, 그다음 페이스메이커, 진짜 역대급으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트럼프 월드 골프장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같이 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어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통상 압력 혹은 아니면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 대한 압력 뭐 이런 정상회담으로 흐르질 않고 유쾌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김정은 등의 주제를 놓고 한미가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판이 바뀌었거든요. 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인연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중국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강화되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의 동반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목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등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동반자로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다. 이렇게 판을 확 바꾼 아주 저는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뭐 장하준 교수의 비유에 비하면 거의 자연재해급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합의라든지 디테일이 어쩌면 안 중요하다고. 저도 일단 그 자연재해가 지나갔을 때 일단 덜 다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바꾸는데 제가 아까 치밀한 실용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할 말이 내치와 외교에 대해서 잘한다거든요. 그럼 내치는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해서 경제가 좋아졌다. 그걸 얘기를 했고 외치는 피스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미중의 패권 경쟁보다는 이분이 해온 저는 트럼프가 평화 강박증이 있다고 제가 제 말로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평화를 사랑해서 평화가 아니라 자기만이 이 땅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평화 강박증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평화 그거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서 오히려 그전에 있던 통상이라든지 동맹현대의 상구한테 지우는 짐을 오히려 살짝 바꿔서 띄워주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그래서 그 매우 구조적이고 세련된 아부였다. 아부라고 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연재해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예, 김정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잘 준비된 첫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요소요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만한 포인트를 집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외교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한 측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안정화 혹은 동맹 현대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고 이게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였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형태로 의제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과 관련된 아주 능숙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외교였다라고 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는 없고요. 모든 것 출발점에 서 있다. 다만 좋은 출발점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이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분야별 문서는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 영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아마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특별히 아마 뭐 보도들이 많이 됐습니다만 3,500억 불, 그 중에서도 특히 2,000억 불의 이제 이 쉽빌딩 1,500억 불 빼고 2,000억 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짜느냐 문제를 놓고도 조금 한미 간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국익을 포기하고 경제적 이익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게 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합의문이 왜 없느냐 그러지만 미리 만약에 다 해결이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정상회담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에 작성된 합의문은 작성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작성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오히려 전략상 저는 합의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 이거는 뭐 국력의 크기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협상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유리한 건 아닌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현재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조금만 있다가 공개가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두고 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랬으면은 좋겠는데 꼭 그럴지 제가 좀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약간 요번에도 착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너무 잘 된 것처럼 희희낙낙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몇 시간 전에 트루소셜에 뭐 이상한 내용을 올려가지고 우리 온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CSIS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우려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걸 보고 우리가 너무 안도한 나머지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된 세션에서도 사실은 세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첫째는 주한미군 기지 이제 소유권 넘겨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이 갔다 와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뭐 어마한 양의 이 군사 무기를 사기로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다 하나가 폭탄의 세 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맞고도 지금 우리가 잘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지금 모든 게 안 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중간에 우리 삼실장이 다 갔잖아요. 분명히 좋은 사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장악하는 이 장악력이 실무를 맡겨놓고 난 다음에 실무 결과가 올라오면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무자의 뜻이 트럼프 본인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만날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서 이 틀을 한계를 지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분위기 자체에 향후의 실무 협상에 미국 실무 협상들이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지어준다는 면에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에서 어깃장을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틀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젤렌스키 모먼트라는 말이 지금 일반 명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there was no 젤렌스키 모먼트라고 하는 게 성공으로 보는 그게 바로 이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잡아주는. 조금 전에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퍼지앤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숙청과 혁명, 숙청과 혁명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 내에 그런 극단적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시사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금방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특검에서 진행한 일이고 본인과 무관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미스언더스탠딩 이야기하면서 오해였구나 이렇게 하고 풀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주제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뭐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미가 이제 함께 뭘 풀어가자 이런 식의 이제 동반자 관계의 프레임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의 치밀한 전략과 트럼프 맞춤형 준비에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프레임 자체가 전환됐다는 뜻이고요. 그게 금방 김준영 의원님 말씀대로 트럼프는 실무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아무리 논쟁이 있었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저렇게 협상판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협상은 큰 틀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열어젖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정 교수님, 지금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 나왔던 그 글 이야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숙청과 혁명,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나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진짜 그 2시간 전에 나왔나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날 밤을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고 나서도 너무 급변했는데 그 태도가 어떤 의도로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냐. 정말로 어떤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기선제압을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단지 기선제압용으로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양자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트럼프 지지 세력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 쪽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고 이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과 이제 한국 국내에서 저희가 계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 혼란을 겪었을 때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구호를 그대로 가져와 쓴다든지 하는 이런 좀 조직적 연계들이 분명히 발견됐고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가 세력 중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이제 비서실장이 가서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한 라인 형성했듯이 계속적으로 불식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새로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저런 소재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재료로 쓰고 하나의 지렛대로 쓴다라고 하는 건 뭐 전략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그 양쪽이 다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형식의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유리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국 측에 사용을 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죠. purge, revolution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충분히 해명하고 물론 새로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해명해 나가면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케미스트리 형성이 됐으니까요. 예. 이걸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부터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한 젤렌스키 모먼트가 예. 실제 그 자리에서 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신 라마포사 그 학살 장면 가짜 뉴스를 띄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학살 장면인데 그랬죠. 그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걸 그대로 예. 비디오를 돌려주면서 당신이 학살했다는 식으로 그랬거든요. 예. 비슷한 장면을 상상한다면 여기서 저기 극우 집회 스탑 더 스틸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그걸 올려놓고 예. 당신 부정선거 맞냐고 하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시간 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물론 끝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인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보시면 제가 외통위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에 두 분은 마가의 중심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두 분이 로라 루머하고 예. 스티브 베너는 그냥 뭐 RIP라 Rest in Peace라 그래가지고 한국 끝났다. 중국한테 점령당했다.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른 정책에서도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실제로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밑에 세 분은 지금 계속 이 한국계 극우와 연결돼서 트럼프한테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주니어까지 연결돼 있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의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여기와 선을 그어줬다. 적어도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잘했지만 설명하기도 전에 트럼프는 이미 오해를 풀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 자동차에서 내려서 만났을 때 밖에서 펄지를 얘기 계속 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페이크 뉴스다. 어떤 기자가 계속 예. 그 펄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취지의 그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 던졌었죠. 계속 던졌는데 예. 거기에서 귓속말로 저거 페이크 뉴스다. 예. 그리고 들어와서 루머냐? 뭐 루머지, 오해지라고 얘기한 거는 예. 오히려 우리 대통령한테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통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계속 영향을 끼치니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음 협상에서 또 길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준영 의원님 들고 계시는 저 판넬이요. 보면은 이제 구구 유튜버 그리고 어떤 그 전략가 로라 루머도 있고 스티브 배넌도 있고 밑에 있는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이제 팍스 뉴스에 나와서 또 역시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그리고 했었고요. 그 트위터 밑에다가 뭐라고 예. 했냐면 저 remove Lee라고 했어요. 예.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밑에 붙였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은요. 저희 지금 여야 외통위 간사님들 다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요. 아마 또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트럼프에게 어떤 그런 음모론을 전달한 사람은 지금 아까 패널로 보여주신 그분들이라고 저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또 음모론적인 정보를 주입한 사람은 누구냐,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비슷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가 교회를 급습하고 또 그리고 미군 기지를 수색을 들어가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김건희 의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식으로 정보가 좀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음모론으로 이분들이 모시고 말하는 거니까 음모론은 예,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든창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고든창이 자기 뭐 SNS에 뭐 자기가 올려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처럼 뭐 땡큐 프레젠 쓰고 그러니까 맞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는 우리 특검에서 예. 특검에서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아니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처럼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적인 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압수수색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좀 심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분들이 또 상당히 미국의 교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오면은 순복음교회 가서 뭐 예배도 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 관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기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그런 여론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드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보고 그렇게 느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라고 하면 어떤 정보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CIA나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정식으로 들어간 정보일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공신력 있는 데서 한국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 그런 뭐 극우 음모론을 막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구나, 좀 과도하게. 그런 거에는 우리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외교의 현장에서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되물리는 거죠. 그 내가 좀 잘못하나 보네 하고 하지만 제 목적은 그 문제를 정말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갔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지 와일스 예. 비서실장하고 이제 회담 직전에 이제 비서실장 간의 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해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보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하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영접을 하면서 저 페이크 뉴스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전체 이제 이 언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측에서 이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돌출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비서실장 간에 이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특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참모들하고 관계라는 거는 좀 수직적 관계고, 다 각자가 충성 경쟁만 하지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복심인 수지 와일스만이 종합적 판단과 대통령을 위한 정무적 종합적인 이제 보고, 이걸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 급거 합류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빛나는 어찌 보면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우연 같지만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거는 예.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총력전을 다 한 것이고, 뭐 딱 집어서 이런 이제 가짜뉴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돌출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가피한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터뷸런스가 있을 거다, 이런 나름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의 고민이 집결된 게 이번에 피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 너무 뭐 이렇게 별로 성과도 없는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단견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사실 하나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이제 김정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예. 한 게 앞으로도 저 문제는 숙제다.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예.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은 예. 우리 국민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죠.